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었고 그녀는 여전히 그의 딸 강은하의 어머니였다. 8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의 관계 위에 두꺼운 먼지를 쌓았지만 서연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은 그 먼지를 걷어내고 있고 싶었던 과거의 잔해를 순식간에 드러냈다. 진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이미 싸늘한 CEO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있었다. 그는 코트를 걸치며 유 비서에게 짧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가. 사고 경위를 즉시 파악해.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억누를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배어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전처에 대한 의무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올려나오는 본능적인 경고였다. 고급 세단이 서울의 밤거리를 쏜살같이 가로질렀다. 진혁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다. 서연은 그가 인정한 몇 안 되는 천재 중 한 명이었다. 이혼 후 그녀는 자신의 IT 스타트업을 설립했고 단기간에 K텍트라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녀의 성공은 진혁의 예상 범위 내에 있었지만 그 성공이 불러온 파장까지는 아니었다. 미로 호스피털의 중환자실 복도는 어둡고 차가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진혁이 도착했을 때 서연의 가족들과 몇몇 회사 관계자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진혁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잠시 웅성거렸지만 이내 냉랭한 시선으로 그를 맞이했다. 특히 서연의 어머니는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이 여기 왜 온 거야? 8년 동안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서연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혁에게 원망을 쏟아냈다. 그 말은 진혁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들의 이혼은 표면적으로는 성격 차이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진혁의 끝없는 야망과 서연을 뒷받침하지 못했던 그의 이기심 때문이었다. 진혁은 감정을 억누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하 아빠로서 그리고 서연 씨가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낍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감정적인 논쟁에 휘말릴 시간이 없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서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 보였다. 수많은 생명 유지 장치와 연결된 채 창백한 얼굴로 가느다란 호흡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때 태양처럼 빛나던 그녀의 생기가 꺼져가는 것을 보는 것은 진혁에게 고통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너무나 연약해 보였다. 그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한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바로 그때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잠들어 있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다. 그의 딸 강은하였다. 칠살배기 은하는 어머니의 가느다란 손을 꼭 잡고 세상의 모든 근심을 짊어진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작고 연약한 모습은 진혁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8년 동안 그녀의 성장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다. 은하가 하루 종일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해도 억지로 잠들지 않으려고 했고요. 서연의 여동생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그녀는 진혁을 적대시하지 않았지만 그의 고통을 공유하려는 듯 슬픈 표정이었다. 이 모든 게 정말 사고일까요? 형부 언니는 요즘 많이 불안해했어요. 그녀의 질문은 진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품고 있던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진혁은 이미 서연의 회사 K텍가 최근 발표한 프로젝트 피닉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것은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칩 개발 프로젝트로 성공할 경우 수조 원대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되었다. 불안해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진혁은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이미 유비서에게 K테크의 최근 동향과 서연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상태였다. 진혁은 서연의 성공이 많은 경쟁자들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그녀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일 줄은 몰랐다. 서연의 여동생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언니가 며칠 전 초이 대의 회장의 회사인 타이탄 그룹에서 은밀하게 접촉해 왔다고 했어요. 그들이 프로젝트 피닉스의 기술을 넘기라고 압박했다고 했고요. 언니는 당연히 거절했고 그 이후로 계속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다고 불안해했어요. 초이 DA 호. 그 이름은 진혁의 뇌리를 강타했다. 타이탄 그룹은 진 헤이 오크 글로벌의 오랜 숙적이자 비윤리적인 사업 방식으로 악명이 높은 집단이었다. 최 회장은 진혁과 과거에도 몇 차례 격렬하게 부딪힌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진혁에게 패배했지만 그의 집요함과 잔혹함은 진혁도 인정하는 바였다.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번득였다.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구할 이상이었다. 서연은 그와의 이혼 후에도 여전히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남아 있었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진혁은 자신의 무관심이 그녀를 더욱 위험에 빠뜨렸음을 깨달았다. 알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서연 씨의 안전과 은하의 보호는 제가 책임집니다. 진혁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냉철한 이성과 무자비한 행동력이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밤을 새울 각오를 했다. 진혁은 유 비서를 호출하여 최 회장과 타이튼 그룹의 최근 모든 활동을 샅샅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K테크와의 접촉 기록과 서연의 동선 주변에 발생한 모든 특이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마. 그들이 무고하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범인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철혈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중환자실 앞 복도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의 가족들은 지쳐서 잠시 눈을 붙이거나 돌아갔지만 진혁은 한시도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유리창을 통해 잠든 딸과 생사의 기로에 놓인 전철을 번갈아 보았다. 8년 만에 그의 심장이 다시 고통스럽게 뛰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는 은하가 잠든 채 웅크리고 있는 의자 옆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상자는 작고 소박했지만 낡은 흔적이 역력했다. 호기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던 진혁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종이약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다양한 색깔의 종이약들이었지만 모두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다. 진혁은 숨을 멈췄다. 종이약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쳐보자. 안에는 서툰 글씨로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아빠가 우리랑 같이 있어 주세요. 또 다른 종이약에는 아빠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수백 마리의 종이약. 그것은 은하가 매일 밤 아빠를 위해 접은 침묵의 기도문이었다. 그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막지 못했다. 그의 강력하고 차가운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그는 소리 없이 울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뻣뻣하게 굳은 손등을 적셨다. 종이약을 쥔 그의 손은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다. 그 울음은 후회와 사랑,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8년 만의 해방이었다. 진혁은 맹세했다. 서연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며 이 모든 것을 꾸민 자들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다시는 이 가족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중환자실 유리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아버지였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전사였다. 그의 눈빛은 비장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K텍 주변의 복잡한 정황과 최 회장의 개입 가능성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것은 사업상의 대결을 넘어선 진혁의 모든 것을 건 생존 게임이 될 것이었다. 그는 서연의 품 안에서 잠든 딸과 그녀를 위한 종이약들을 보며 이 싸움을 시작할 충분한 이유를 찾았다. 중환자실 복도의 싸늘한 밤 공기 속에서 캥진, 카르이오크는 작은 나무 상자에 가득 찬 종이약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다. 수백 마리의 종이약들은 그가 8년 동안 외면했던 시간에 침묵하는 증인이었다. 각 종이약의 얇은 종이, 질감은 은하의 작고 정성스러운 손길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었고 그 촉감은 진혁의 마음을 짓눌렀다. 아빠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펴본 종이약 속에 서툰 연필 글씨로 쓰인 문구는 세계적인 금융 거물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진혁은 주먹을 쥐었다 펴며 자신의 냉철함과 성공이 이 작고 순수한 소망 앞에서는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잠든 딸 캉 이유나 씨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7살짜리 아이가 매일 밤 홀로 앉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원을 빌며 이 종이약들을 접었을 모습을 상상하자 진혁의 심장은 격렬하게 아파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존재를 잊지 않았고 조용히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은하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더니 이내 아이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의 맑고 커다란 눈동자가 낯선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버지를 응시했다. 은하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엄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진혁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순수했지만 동시에 8년간의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아빠. 은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단어는 진혁에게는 세상의 어떤 계약서나 거래보다도 무거운 울림으로 다가왔다. 엄마는 괜찮을 거예요. 은하가 매일 기도했으니까. 아이는 굳게 믿고 있다는 듯 진혁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녀의 확신은 어른들의 복잡하고 잔인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진혁은 감정을 억누르며 은하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다. 그래, 우리 딸 말대로 엄마는 꼭 일어날 거야. 아빠가 이제부터 매일 여기에 있을게. 엄마가 일어날 때까지 아빠가 은하를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맹세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실려 있었다. 이 약속은 그의 인생을 건 계약과도 같았다. 유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진혁에게 태블릿을 건네며 속삭였다. 사장님 K테크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탄 그룹의 쪼이데이 조 회장이 사고 당일 서연 대표님의 이동 경로 주변에 비공식적인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함이 역력했다. 진혁은 은하를 품에 안은 채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다. 복구된 영상은 사고 직전 서연의 차량이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중심을 잃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충격의 원인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다른 날카롭고 의도적인 충돌의 흔적이 보였다. 충돌 후 도주하는 검은색 세단이 잠시 포착되었다가 사라졌다. 차량 번호판을 추적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차의 소유주와 운전자를 밝혀내 진혁은 은하에게 들리지 않도록 낮은 목소리로 유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의 품 안에서 잠든 은하의 무게는 진혁에게 싸워야 할 이유이자
잃을 수 없는 전부였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한 분석가의 표정이 떠올랐다. 서연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K-테크의 핵심 기술인 프로젝트 피닉스를 노린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최 회장이 이 일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진혁의 의혹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타이탄 그룹은 K-테크의 혁신 기술을 탈취하여 시장을 장악하려 했을 것이 분명했다. 진혁은 유비서를 통해 K-테크의 주요 내부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혼 후 서연의 회사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녀의 사업을 자신의 것처럼 보호해야 했다. 그는 서연이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위험한 싸움을 해왔는지 깨닫고 죄책감을 느꼈다. 새벽녘 진혁은 병실 근처의 휴게실에서 서연의 여동생과 마주 앉았다. 언니가 요즘 계속 잠을 설치고 늦게까지 일했어요. 타이탄 그룹에서 온 압박이 정말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프로젝트 피닉스의 핵심 코드와 특허권을 넘기라고 요구했어요. 서연의 여동생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 압박했습니까? 진혁은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했다. 그는 서연의 강인한 성격을 알기에 그녀가 쉽게 굴복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사업가로서의 자존심과 함께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지키고자 했을 것이다. 언니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타이탄 그룹은 K-테크의 주가를 조작하고 주요 투자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결국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비밀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고 했어요. 서연의 여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다. 그 계약이 무엇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비밀 계약. 진혁의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다. 최 회장이 정면으로 뺏을 수 없다면 교활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접근했을 것이다. 그 계약은 분명 K-테크의 미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진혁은 서연이 얼마나 절박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과 딸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냈을 것이다. 진혁은 즉시 변호사팀과 회계팀에게 비밀리에 K-테크의 최근 모든 금융 거래와 법적 문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강력한 정보력과 자금력은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무기였다. 그는 최 회장이 파놓은 함정을 찾아내고 서연이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막아야 했다. 종이학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진혁은 자신이 외면했던 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그 작은 종이학들에서 느꼈다. 그는 세계적인 CEO였고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딸에게는 그저 매일 밤 소원을 빌어야 하는 부재하는 아버지일 뿐이었다. 은하가 잠든 엄마의 품 안에서 진혁은 자신을 지탱하던 모든 견고함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은하를 위해 그리고 서연 씨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진혁은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는 더 이상 자이네이치 오크 글로벌의 무적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가족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그의 내면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맹렬한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중환자실 앞에서 다시 은하를 안고 섰다. 아이는 다시 잠들었고 그의 목에 작은 팔을 감고 있었다. 진혁은 은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다시 한번 상자 속의 종이약들을 보았다. 그 종이약들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진혁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이었다. 그는 냉정함을 되찾았다. 감정적인 동요는 이 싸움에서 독이 될 뿐이었다. 진혁은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획한 최 회장의 의도를 철저히 분석해야 했다. 최 회장은 서연의 사고를 계기로 K-테크를 무너뜨리고
프로젝트 피닉스를 손에 넣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서연의 회사는 무너지고 기술은 넘어갈 위험이 있었다. 진혁은 유비서에게 K테크의 임원진들과 접촉하여 서연의 부재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언론과 금융가에는 K잉진 H의혹과 전처의 사고로 인해 K텍 경영에 임시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은밀하게 흘려보내도록 했다. 이 움직임은 최 회장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었다. 그의 등장은 서연의 가족에게도 그리고 타이탄 그룹에게도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특히 최 회장은 진혁의 개입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가질 것이다. 8년 만의 재회는 개인적인 감정의 재회를 넘어 거대 기업 간의 잔혹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중환자실의 유리창 너머 서연은 여전히 미동이 없었다. 하지만 진혁은 그녀가 강인한 의지를 가진 여인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서연이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되찾아줄 때까지 이 병실과 K텍트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종이약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케잉진 하역은 밤새도록 한세오 연의 병실 앞을 지켰다. 동이 트자 그는 딸 이윤혜이를 서연의 어머니에게 안심시키고 맡긴 뒤 곧바로 진여크 글로벌의 지하실에 위치한 보안 통제실로 향했다. 그곳은 금융제국의 심장이자 진혁의 은밀한 정보 작전본부였다. 창문 없는 방 안에는 최첨단 모니터들과 정예 분석가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다. 어제 사고 차량과 타이턴 그룹의 연관성을 찾아냈나 진혁은 코트를 벗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한숨도 자지 못한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의 냉철한 카리스마는 방 전체를 압도했다. 유비서는 처이다 회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고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세단은 등록상으로는 폐차된 차량으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타이텐그룹의 보안팀장과 과거 특수 임무를 함께 수행했던 전직 특수요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잠적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최 회장은 서연을 사고로 위장하여 제거하고 K테키의 핵심 기술인 프로젝트 피닉스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려 했던 것이다.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의 잔혹함과 대담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감정을 철저히 억눌렀다. 분노는 계획을 망칠 뿐이었다. 처이 DAO의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최근 K텍의 주식 매입이나 프로젝트 피닉스 관련 기술 투자에 사용된 비자금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 그리고 K텍 내부에서 최 회장과 연결된 자를 찾아내야 한다. 진혁은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단어에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진혁은 서연의 여동생으로부터 들은 비밀 계약에 집중했다. 그녀처럼 강인한 사업가가 궁지에 몰려 체결한 계약이라면 분명 핵심 기술의 소유권을 교묘하게 이전시키려는 최 회장의 덫일 가능성이 높았다. 진혁은 그 계약의 사본을 찾아내고 법적 효력을 무효화시켜야 했다. 하지만 K테크의 사무실은 현재 경찰의 통제하에 있었다. 게다가 최 회장은 서연이 의식을 잃은 틈을 타 합법적인 인수 절차를 밟기 위해 법률팀을 동원하고 있을 터였다. 진혁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는 최 회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K테크의 심장부에 잠입해야 했다. 유비서, 오늘 밤 K텍 본사 건물에 침입한다. 나는 서연 씨의 사무실에서 비밀 계약 문서와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것이다. 당신은 건물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진혁은 서슴없이 명령했다. 그는 직접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것은 서연과 은하를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진혁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진역 글로벌의 CEO로 활동했다. 그는 중요한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 투자건을 처리하며 최 회장에게 아무런 이상 징후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냉철한 가면 뒤에는 치밀하고 위험한 계획이 작동하고 있었다. 늦은 밤 서울 강남의 K텍 본사 건물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진혁은 평소 즐겨 입던 최고급 맞춤 정장 대신 검은색의 기능성 의류를 착용했다. 그는 한때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았던 자신의 과거를 상기하며 유비서와 함께 건물 뒤편의 어두운 골목에 도착했다. 경비는 평소보다 삼엄합니다. 최 회장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추가 인력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유 비서가 무전기를 통해 속삭였다. 유 비서는 천재적인 해커이자 진혁의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었다. 그는 건물 주차장 관리실 서버에 이미 접근하여 보안망에 구멍을 내고 있었다. 진혁은 유 비서의 지시에 따라 건물 환풍구를 통해 침입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조용했다. CEO로서 수년간 쌓은 위엄과 권위 대신 그의 몸에서는 숙련된 요원의 민첩함과 긴장감이 흘러나왔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다시 불러내야 했다. 한세오 이원의 사무실은 본사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해 있었다. 진혁은 좁은 통로와 비상 계단을 이용해 은밀하게 이동했다. 그는 서연과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가 얼마나 완벽주의자였는지 잘 알고 있었다. 중요한 문서나 정보는 늘 그녀의 손이 닿는 곳에 혹은 그녀만이 아는 곳에 보관되었을 것이다. 진혁은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하여 유비서가 알려준 코드를 입력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서연의 사무실은 깔끔했지만 책상 위에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처리하던 업무 파일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서연이 사용하던 금고를 발견했다. 금고는 최첨단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유비서 금고, 잠금 장치는 진혁이 낮게 물었다. 사장님, 그건 서연 대표님의 지문과 망막 스캔이 필요합니다. 원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금고 아래 서랍에 비상키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연 대표님의 습관입니다. 유 비서가 대답했다. 진혁은 서둘러 책상 서랍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서랍 깊은 곳에서 작고 섬세한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예상대로 금고의 수동키가 들어 있었다. 진혁은 키를 금고에 삽입하고 조심스럽게 돌렸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금고 안에는 몇 개의 중요한 파일들과 함께 USB 메모리 스틱 하나가 있었다. 파일 중 하나는 K텍 타이튼 그룹 기밀 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진혁은 계약서를 펼쳐보았다.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했다. 계약서에는 K텍과 프로젝트 피닉스 개발을 위해 타이탄 그룹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대신 만약 서연이 프로젝트 완료 기한까지 경영 불능 상태가 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술의 소유권과 특허권이 타이탄 그룹으로 자동 이전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경영 불능 조항은 서연의 사고를 염두에 둔 명백한 살인 계획의 증거였다. 진혁의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이 계약서 자체가 최 회장이 서연을 제거하고 기술을 탈취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즉시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고 금고 속 USB 스틱에 저장된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USB에는 프로젝트 피닉스의 핵심 코드와 함께
서연이 사고 직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된 파일이 들어 있었다. 파일의 제목은 인터널 몰 내부 첩자였다. 진혁은 서연이 이미 자신의 회사 내부에 최 회장의 스파이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유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건물 순찰 인력이 대표님 사무실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3분 안에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진혁은 서둘러 금고를 닫고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다. 그가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을 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2명의 경비원이 그의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진혁은 망설이지 않고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날렸다. 경비원들이 그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누구야, 거기서.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진혁은 특수훈련으로 다져진 민첩함으로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경비원들은 그가 CEO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침입자로 여겼다. 진혁은 층계를 내려가면서도 확보한 증거물들을 보호하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건물 밖으로 간신히 탈출하여 유비서가 준비한 차량에 몸을 실었다. 차량이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지자 진혁은 안도의 한숨 대신 깊은 분노와 결의에 찬 눈빛을 빛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방어 태세를 넘어 최 회장에게 맞설 공격 계획을 수립할 준비가 되었다. 최 회장에게 알려 캥진 H여키 K텍트를 인수할 것이라고. 그리고 프로젝트 휘닉스는 이제부터 진 H여키 글로벌의 것이다. 진혁은 유 비서에게 냉정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것은 최 회장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선전포고이자 서연이 남긴 모든 것을 지키겠다는 그의 맹세였다. 하지만 진혁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다. 인터널 몰 내부 첩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했다. 그 스파이는 K텍의 핵심 정보를 최 회장에게 넘기고 서연의 사고를 용이하게 만든 장본인일 것이다. 진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나마 이웃네이치의 아버지 역할에 충실해야만 했다. 그는 딸에게 안전하고 정상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했다. 캥진 H여옥은 K텍 본사에서 확보한 비밀 계약서와 암호화된 파일이 담긴 USB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격렬한 침입과 추격전으로 지쳐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확신과 분노가 가득했다. 초이 DAAO의 잔혹한 계략은 이제 명확해졌고 진혁은 반격의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는 중환자실 앞 복도의 딱딱한 의자에 다시 앉았다. 새벽의 습격으로 얻은 결정적인 증거들은 헨 시오이언의 억울함과 타이탄 그룹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지만 아직 캥 윤혜에게는 평범한 아버지가 필요했다. 진혁은 은하에게만큼은 이 어둠과 폭력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비치기 시작했을 때 은하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는 아버지가 밤새도록 자신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듯 작은 눈을 깜빡였다. 진혁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은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잤니? 우리 딸, 이제 아빠랑 같이 엄마한테 인사하고 아침 먹으러 가자. 진혁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제 전처의 병실에 있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8년 만에 돌아온 딸에게 안정을 제공해야 하는 아버지였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 세오이언을 바라보았다. 엄마, 언제 일어나요? 은하랑 같이 종이학 접어야 하는데.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진혁의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팠다. 그는 이 전쟁을 끝내고 은하가 더 이상 그런 소원을 빌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다. 진혁은 은하를 데리고 병원 구내 식당으로 내려갔다.
그는 딸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익숙하지 않은 경험인지 깨달았다. 은하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진혁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관심과 보호 아래 점차 긴장을 풀고 조금씩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빠는 왜 이제야 왔어요? 은하 매일매일 아빠 기다렸는데. 은하의 직설적인 질문에 진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8년 동안 쌓인 자신의 이기심과 부재를 정당화할 어떤 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안해, 은하야. 아빠가 너무 바보 같았어. 이제는 절대로 너희 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아빠가 옆에서 엄마가 건강해질 때까지 지켜줄게. 그의 약속은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삶의 헌신이자 은하를 위한 가족놀이의 시작이었다. 진혁은 유 비서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모든 개인 경호원들을 소집하고 은하와 서연의 병실 주변을 삼엄하게 보호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초이 DADO우가 서연의 사고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이상 서연이 깨어나기 전에 병원에서 추가적인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금융가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 싸움은 단순히 중견 IT 기업의 인수 문제를 넘어 지니어케 글로벌과 타이튼 그룹이라는 거대 금융 제국 간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었다. 진혁은 이사회장에 들어서기 전 병실로 가서 잠시 한스요 의원과 이윤의 일을 바라보았다. 회의가 끝난 후 진혁은 이 이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렀다. 이 이사, 나는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초이데이 우우가 당신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역할과 타이튼 그룹이 서연 씨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이윤의 일을 서연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유 비서와 함께 K테크의 보안팀을 동원하여 병실 주변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처이데이 AO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마지막 목표는 서연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프로젝트 테닉스의 소유권을 다시 분쟁 상태로 만드는 것일 수 있다. 진혁은 싸늘하게 말했다. 이은혜의 지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서 작은 종이약을 접고 있었다. 아이의 순수한 노력은 진혁에게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잠든 서연의 창백한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끝낼게.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되찾아 줄게. 그의 결의는 단단한 바위 같았다. 유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리준호 이사를 통해 타이탄 그룹의 역으로 심어둔 백도어가 최 회장의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켰지만 그것이 초이 DA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지는 못했다. 최 회장은 이미 분노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리준호 이사입니다. 사장님. 그는 타이탄 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서연 대표님이 잠시 휴가를 떠났을 때 그가 비밀 계약의 일부 조항을 최 회장 측에 유리하도록 수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 비서의 보고는 진혁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진혁은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조금 더 생기가 돌아온 듯했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였다. 그는 이윤에이치에가 정성껏 접은 종이약들이 놓인 작은 상자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 종이약들은 그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이자 이 싸움의 궁극적인 이유였다. K테크 이사회실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이데이 호 회장은
그의 강력한 법률팀과 함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사고와 케이테크의 경영 공백을 자신의 승리를 위한 완벽한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 리 준호 이사는 초조한 표정으로 진혁을 기다렸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서연의 손가락이 아주 가느다랗게 떨리는 것을 진혁이 보았다. 진혁은 놀라움과 희망으로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즉시 의료진을 호출했다. 의료진은 서연의 반응에 고무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상태는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이 의사는 충격에 창백해졌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장님, 저는 단지.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진혁의 강렬한 눈빛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진혁은 이 이사를 협박하는 대신 거래를 제안했다. 서연의 미세한 움직임은 진혁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위험을 가중시켰다. 만약 초이TA5가 서연이 깨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그녀를 공격하려 할 것이다. 진혁은 서연의 병실을 철옹성처럼 지켜야 했다. 최 회장은 의기양양하게 입을 열었다. 한서연 대표의 유고로 인한 경영 공백은 K테크의 미래에 치명적입니다. 타이탄 그룹은 비밀 계약에 따라 프로젝트 피닉스의 기술 소유권을 인수하고 K테크를 안정화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했지만 그 속에는 잔혹한 야심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 진혁은 병실 근처의 휴게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이중으로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병실 복도를 순찰하기 시작했다. 병원의 긴 복도는 어둠과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고 진혁의 발소리만이 낮게 울려 퍼졌다. 진혁은 리 준 오초 이사에게 접근하기 위해 K테크의 임시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는 표면적으로는 서연의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리 준호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진혁의 첫 번째 포석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진혁은 복도 끝 비상계단 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다가오는 사람을 주시했다. 그것은 병원 직원이 아니었다. 두 명의 거구의 남자가 검은 옷을 입고 복도를 따라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혁이 유 비서를 통해 확보한 타이탄 그룹 소속의 특수 용병들이었다. 이때 문이 열리고 캉진 H 역이 들어섰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 차림으로 그의 등장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냉철한 시선은 최 회장과 이사회 구성원들 위를 훑었고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진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초이 다 호가 마지막 수단을 감행한 것이다. 그들은 서연이 회복되기 전에 그녀의 생명을 끊으려 온 것이 분명했다. 진혁은 경호원들에게 연락할 시간도 없이 혼자서 그들을 상대해야 함을 직감했다.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초이 DAO에게 충성을 바치고 함께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협조하여 타이탄 그룹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가족을 지킬 것인지 당신이 서연 씨에게 유리하도록 비밀 계약계의 허점을 알려준다면 당신의 죄를 경감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진혁은 그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복도 구석에 숨겨져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용병들이 중환자실 문 앞에 도착하여 침입을 시도하려는 순간 진혁은 재빨리 달려나가 소화기를 그들 중 한 명에게 휘둘렀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용병이 쓰러졌다. 놀랍군 초이데이오 회장.
남의 것을 훔치려 드는 당신의 뻔뻔함은 여전하군요. 진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최 회장을 향해 말했다. 이 말은 공개적인 선전포고이자 회의실을 순식간에 전쟁터로 만들었다.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머지 한 명의 용병은 진혁을 향해 달려들었다. 진혁은 몸을 날려 공격을 피하고 특수부대 훈련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하여 용병의 목덜미를 강하게 가격했다. 용병은 진혁의 강력한 일격에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비틀거렸다. 유비서는 K텍 금고에서 확보한 암호화된 파일, 인터널몰의 해독에 성공했다. 파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이 사고 직전에 작성한 그 문서에는 K텍의 최고 재무 책임자 리준호 이사가 초이데이 푸오와 은밀하게 접촉하고 프로젝트 피닉스의 핵심 정보와 서연의 동선을 넘겼다는 증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진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용병의 몸통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 싸움은 생사를 건 싸움이었다. 진혁은 자신의 모든 힘과 기술을 동원하여 가족을 지켜야 했다. 그는 냉철한 CEO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전사의 모습이었다. 케잉진, 헤이키 이씨, 당신은 이 회사의 주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처의 일에 참견할 권리도 없습니다. 이건 타이탄 그룹과 K테키의 합법적인 인수 절차입니다. 최 회장은 진혁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진혁의 개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싸움은 격렬했고 복도 전체에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용병은 훈련된 전문가였지만 진혁은 절박함과 분노를 연료 삼아 싸웠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흐르고 주먹에서는 피가 났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누워있는 문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섰다. 이 이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초이데이 바리에코의 잔혹함을 알기에 진액 글로벌의 CEO 캥, 진액 크리오크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는 깨달았다. 그는 진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정했다. 결국 진혁은 마지막 일격으로 용병을 바닥에 완전히 제압했다. 두 명의 용병은 기절했고 진혁은 숨을 헐떡이며 잠시 벽에 기대섰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곧이어 유비서와 경호원들이 달려왔고 진혁은 쓰러진 용병들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합법적이라 살인을 저지르고 합법을 논하다니 흥미롭군요. 진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살기등등했다. 나는 주주가 아니지만 곧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 CEO-위원의 법적 배우자였으며 캥윤하의 아버지로서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을 부르지 마. 이들은 타이탄 그룹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어야 한다. 그들의 배후를 역추적할 기회를 잃으면 안 돼. 진혁은 지친 목소리로 유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는 초이 DA 호에게 진정한 공포를 선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회의실에서 진혁은 진여이오크 글로벌의 CEO로서의 모든 카리스마와 권위를 발산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K테크의 현재 재무 상태와 프로젝트 피닉스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했다. 리준호 이사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진혁의 날카로운 눈빛과 질문 앞에서 점차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용병들의 소지품에서 초이 DAEA PO의 지문이 묻은 작은 통신 장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최 회장이 이 작전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진혁은 복수심에 사로잡혔지만 먼저 서연의 안전을 확인해야 했다. 진혁은 유비서를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배포했다. 그것은
타이탄그룹과 K텍의 리준호 이사가 은밀히 접촉한 증거 서연의 사고를 사주한 정황, 그리고 비밀 계약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법률적 분석이었다. 그는 조용히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서연은 격렬한 소음 속에서도 다행히 평온하게 누워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피와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서연의 손은 따뜻했다. 최 회장은 경영 불능 조항 외에도 프로젝트 피닉스의 특정 핵심 모듈에 백도어를 심어 놓았습니다. 만약 서연 대표님이 깨어나지 못하면 그들은 합법적으로 K테크를 인수할 것이고 백도어를 통해 모든 기술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사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탈취를 넘어선 파괴적인 통제였다. 바로 그때 서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가 진혁을 응시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징헤우크. 이 계약서는 불공정 거래와 사기 그리고 살인 미수와 연관된 계약입니다. 한서연 대표는 타이탄그룹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이 계약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리준호 이사 당신은 초이 DA 치오의 스파이로서 서연 씨를 위험에 빠뜨리는 데 일조했죠. 진혁은 리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혁은 너무나 놀라 무릎을 꿇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 당황스러움과 감격이 뒤섞였다. 8년 만에 재회,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서연의 첫마디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서연아, 나야, 나 진혁이야. 진혁은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진혁은 분노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이 이사는 최 회장과의 연결고리이자 서연을 위험에 빠뜨린 직접적인 공범이었다. 진혁은 이 이사를 즉시 제거하는 대신 그를 이용하여 초이 DA 호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정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뺨에 묻은 피를 만지려 했다. 그녀의 손짓은 너무나 연약했지만 진혁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 고통 속에서도 진혁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캥진 카이오큰 주주총회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최오이 DA 호는 비록 K텍 인수에 실패하고 타이탄 그룹의 핵심 서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그의 잔혹함과 집요함은 예측 불가능했다. 진혁은 서둘러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의 직감은 여전히 한 CEO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진혁은 이 순간 모든 승리와 권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작은 손의 따뜻함,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였다. 그는 서연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회복을 위해 유네이가 접었던 종이약의 힘을 빌려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이 눈물은 더 이상 후회의 눈물이 아닌 기적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리준호는 진혁의 폭로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진혁이 미리 배치해둔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그의 배신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자 회의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한시오 위원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기적적인 소식은 캥 진H 이오케에게 이 모든 싸움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을 부여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진혁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직 완전히 초점을 맞추지 못했지만 진혁을 향한 희미한 인지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진혁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리준호를 역이용하여 초이 DA 호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백도어를 역추적하여 타이탄 그룹의 핵심 시스템을 마비시킬 계획을 세웠다.
서연아, 괜찮아. 모든 것이 끝났어. 초이 DA의 호는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못해. K테크와 프로젝트 피닉스도 모두 안전해. 진혁은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격렬한 싸움의 여파로 쉬어 있었지만 진심을 담고 있었다. 최 회장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강하게 맞섰다. 증거를 제시하시오. 모두 날조된 것입니다. 당신이 전처의 회사를 빼앗으려는 수작에 불과해. 그는 진혁의 폭로가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음을 알았다. 진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타이탄 그룹의 용병들을 제압한 증거와 초이 DAEO가 리준호를 통해 심어놓은 백도어에 대한 정보를 검찰에 넘겼다. 이 모든 증거는 최 회장의 범죄 행위를 명백히 입증했으며 자이르니오케 글로벌의 법률팀은 타이탄 그룹에 대한 대규모 소송을 즉각적으로 제기했다. 이이사 프로젝트 피닉스의 기술 안정성에 대해 타이탄 그룹을 제기한 최근 문제 제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혁은 직접적으로 타이탄 그룹을 언급하며 이이사를 압박했다. 이이사는 당황하여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 미수와 기업 간의 부정거래가 얽힌 대규모 형사사건으로 번졌다. 초이 데이에요 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잡아떼려 했지만 진혁이 확보한 결정적인 통신 기록과 리 준호 이사의 양심 선언이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진혁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리 준호를 통해 최 회장에게 넘긴 거짓 정보를 언급했다. 최 회장님은 프로젝트 피닉스에 결함이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오늘 인수를 진행하셨죠. 그것이 이 이사가 흘린 정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타이탄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최 회장은 결국 검찰에 소환되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탐욕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 몰락하게 되었다. 리준호 이사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진혁에게 협조한 덕분에 죄가 경감될 여지를 얻었다. 진혁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승리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었다. 진혁은 이 모든 복잡하고 위험한 싸움 속에서도 매일 저녁 병실로 돌아와 은하를 안고 재웠다. 은하의 품 안에서 잠든 CO이온을 바라보며 진혁은 자신이 싸우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의 강철 같은 의지와 지략은 모두 이 작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이운혜인은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운혜인은 엄마의 침대 옆에 앉아 떨리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엄마, 은하가 많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아빠가 지켜줬어요. 프로젝트 피닉스는 완벽하며 내가 이미 진니오크 글로벌의 자금력을 동원하여 K텍의 대규모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진혁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의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진혁의 눈가에는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다. 8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의 존재가 딸의 입을 통해 다시금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은하와 서연 두 사람 모두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는 병실과 K텍의 긴박한 상황 사이를 오가며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병원에서 은하의 손을 잡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다정한 아버지의 역할을, 밤에는 타이탄 그룹의 은밀한 움직임과 K테크 내부 첩자를 추적하는 냉철한 전략가의 역할을 수행했다. 고마워요, 진, 헤이오케 씨. 서연은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인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었을 거예요. 저의 회사만이 아니라 은하와 제 자신까지도요. 최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진혁이 거짓 정보에 현혹되어 K텍트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었지만 진혁은 오히려 그 정보를 역이용하여 K텍의 지분을 몰래 사들인 것이다. 진혁의 자금력과 정보력 앞에서 최 회장의 모든 계략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내가 미안해, 스요이온. 진혁은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그 모든 위험과 외로움 속에서 혼자 싸우는 동안 나는 당신의 강인함만을 믿고 무관심했어. 당신을 떠났던 나의 이기심이 이 모든 것을 초래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아픔이 담겨 있었다. 캥진 H 역은 배신자 리주니오 이사를 역이용하여 타이튼 그룹의 회장 조이 DAHO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핵심 모듈에 잠재적인 결함이 발생했으며 이 결함이 K텍의 주가를 더욱 폭락시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정보는 최 회장의 탐욕과 오만함을 자극하여 그가 섣불리 움직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진혁의 치밀한 함정이었다. 서연은 힘겹게 손을 들어 진혁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여기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하가 아빠를 위해 접은 종이약들이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리 준요 이사는 우리에게 프로젝트 피닉스의 백도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백도어는 당신의 주요 시스템을 마비시키도록 재구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회사 타이턴 그룹의 핵심 서버가 우리의 통제하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혁은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은하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진혁은 병실 창가로 다가갔다. 석양이 병실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둔 종이약 상자를 다시 꺼냈다. 은하가 접은 수백 마리의 종이약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것은 기술적인 오해입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완벽합니다. 타이탄 그룹은 시장을 흔들기 위한 루머를 퍼뜨리는 것 뿐입니다. 이 이사는 애써 진혁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의 과도한 방어 태도는 진혁에게 그의 유죄를 확신시켰다. 진혁은 그 종이학들을 보며 자신이 얻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진혁 그 글로벌의 성공도 타이탄 그룹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는 것이었다. 이 폭로에 최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의 수행원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지만 진혁의 눈빛에서 나오는 확신은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닫게 했다. 진혁은 단순히 K텍트를 지킨 것이 아니라 타이탄 그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것이다. 그때 UNHA가 잠에서 깨어 작은 손에 새로 접은 옅은 분홍색 종이약을 들고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아이의 눈은 맑고 빛났다. 진혁은 리주노에게 최 회장에게 연락하여 K텍의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부추겼다. 서연이 경영 불능 상태에 빠진 지금 타이탄 그룹은 비밀 계약 조항을 발동시키고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를 장악하여 K텍트를 합법적으로 인수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최 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었다. 아빠, 이거 아빠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은하 밤마다 아빠 오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빠가 돌아왔으니까. 이윤H에는 종이약을 진혁의 손에 쥐어주며 해맑게 웃었다. 이 종이약은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은하랑 같이 행복하라고 접은 거예요.
진혁은 냉정하게 이사회에 선언했다. 주주 여러분, 한스요연 대표는 곧 회복될 것입니다. K텍트는 이제 진H 이오키 글로벌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더 강력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초이 데이호 회장과 리 준호 이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명백히 물을 것입니다. 진혁은 그 작은 종이약을 소중하게 받았다. 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순수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딸을 힘껏 안아 올렸고 그 옆에는 서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최 회장에게 넘긴 정보는 무엇이지? 그리고 그가 아직 모르는 프로젝트 피닉스의 핵심 약점은 진혁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신이 가진 정보를 면밀히 비교 분석했다. 그들은 병실의 창밖으로 붉게 물든 석양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 석양은 그들의 과거를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다. 진혁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고 이번에는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임을 맹세했다. 이 싸움은 진혁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의 지략 용기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가 승리를 이끌었다. 하지만 진혁은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다. 서연이 깨어나기 전까지 위협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권력과 야망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CEO 캥진 해욕은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이윤의 이 품 안에서 잠든 CEO 이온과 그녀가 매일 밤아빠를 위해 접은 종이약들임을 깨달았다. 그의 강철 같던 심장은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타이탄 그룹백에 K테크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이 이사는 불안해하는 척하면서 최 회장에게 빠른 인수를 재촉해 그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성급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해. 진혁은 리준호에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곧 폭발할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캥진의 지옥해 사장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차가운 저녁놀 속에 날카롭게 솟아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제인 헤이오키 글로벌이라는 거대 금융 제국의 심장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 보였으나 단 하나의 전화 통화로 그 통제는 산산조각 났다. 그 전화는 그의 전처에 관한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진혁은 승리의 기쁨 대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이겼다. 이제 그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그의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돌봐야 했다. 그의 마음은 이은혜이가 접은 수많은 종이약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사장님 한서연 대표님께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미로 허스피털 중환자실입니다. 비서실장 유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약간의 동요가 섞여 있었다. 8년 전 그들의 결혼 생활이 끝났을 때 진혁은 서연의 이름을 자신의 세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애썼었다.